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오늘 증시 계속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면서 1년 7개월 만에 붕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시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오늘장 긴급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인플레 충격에서 연저점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코스피가 수직 낙하하면서 검은 화요일 보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증시 흐름 먼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증시가 어렵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락을 장중에 하락폭이 커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요인인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낙폭이 줄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어려운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 초반에는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이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중심이 된 이 기관 매수가 나오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9시 4, 50분경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커졌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점차적으로 키워가면서 낙폭이 다시 장 초반 그 이상까지 또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점심때쯤 오후장 즈음해서 이제는 외국인의 매도가 커지기보다는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조금 줄였지만 코스닥이 낙폭을 좀 더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낙폭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좋은 모습들도 있었죠.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 코스닥 시총 최상위 종목들도 장비주가 좀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한 장비나 소재주들이 있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 IT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이 종목들도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이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이 이 장비주들, 하드웨어 쪽으로, IT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는 이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낙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고 오후장에도 좀 줄겠지만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약한 모습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낙폭이 있다,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패닉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역시 인플레 쇼크에 빠진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 증시 주요 흐름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도 살펴주시죠.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조사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6.6%로 사실 6.6% 그러면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전일 같은 경우 전전일이죠. 우리나라로 이 시간을 따졌을 때 전전일 밤에 CPI도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만큼 전 세계 이 단연 제일 첫 번째 화두는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물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물가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중국은 경제 봉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 둔화됐죠. 그러니까 세계은행도 경기 침체를 얘기를 했고 OECD도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22 금리 인상 얘기했고요. 그리고 CPI 높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둔화되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식을 쪼개는 이런 주가의 호재성의 재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요. 여기에는 물론 시장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었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급락을 했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 여러 코인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는 종목,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죠.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니까 금리 올라가는 속도 빨라지죠.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 속도 빨라진다면은 기술 개발에 비용을 많이 쏟고 있고 특히 투자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회사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안 그래도 기술주들 조금만 무섭다 그러면 가장 먼저 빠지는 최근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흐름들에다가 이런 우려감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와 금융주들, 뭐 사실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을 했지만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기술주, 금융주들이 대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뭐 오라클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4% 넘게 하락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죠.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에 이어서 국내 경제 수출과 물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 산재하면서 퍼펙트 스톰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대외 환경 악화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하반기 증시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 2%대 나왔죠. OECD에서도 경기 침체 얘기했고요. 22 금리 올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들. 22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줬었는데 그동안 미국과는 여기서도 이 금리 인상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감들 부각이 되면서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었습니다. 그 돈이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말라붙더라도 돈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도 지금 있는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은 자리라 더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박스권 하단을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종목들에 대한 실적도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서 느낌표였는데 경기 침체되면서 물음표로 바뀌면서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술주들 먼저 해서 이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 한 이틀간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의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증대 가능성 나오면서 6월달 이번 주에 있죠. FOMC에서 50bp 빅스텝이 아닌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가장 세게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은 상당히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인상 속도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 지수는 더 빠질 거거든요. 지수가 더 하락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명확한 사실인데 이 빠지는 속도가 어떻게 될지와 빠지는 와중에서도 2,400 정도면 이제 1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FOMC를 앞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멘트들이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 상당히 좀 많이 늘리면서 이 시장 하반기의 시장에 좀 더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조금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금들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호흡의 흐름 중요시 해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인플레 후폭풍 고스란히 맞고 있는데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연준의 이 긴축 강도가 좀 강화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 오늘 FOMC 회의의 주요 안건과 FOMC에 따른 이 시장 충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FOMC에서 뭐 거의 한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굉장히 우려가 된다. 모두 동의를 하겠죠.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은 확실히 맞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 6월 달에 얼마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이 얼마 할 것이냐에 대해서 50bp냐 75bp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0.5%가 올라갈 것이냐 0.75%가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50bp 대 75bp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50bp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이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지금 사실 50bp가 덜 어색한 건 지난달에 했기 때문이거든요. 원래는 50bp 어색한 상황이었죠. 25bp가 이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가는 게 맞는 상황이었는데 좀 더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50bp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진 겁니다. 50bp도 결코 작은 상승이 아닌데 여기에 75bp를 한다는 것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지금 50bp를 하고 이 다음에 다시 50bp를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고 시장이 예민해진 건 사실이나 50bp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는 FOMC 이전까지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래대금 굉장히 좀 많이 여전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눈치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이럴 때는 조금만 나와도 시장 좀 크게 하락을 하게 되죠.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더 눈치를 보는, 오늘은 낙폭을 좀 줄이고 내일은 눈치를 좀 더 많이 보는 시장이 될 것이고요. 내일 모레 그 다음 날부터는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탐색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 역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곡물주와 자율주행주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런 하락장에서 지금 식량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에 신규 접근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이 증시가 테마주 성격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시장이 좀 심심할 때 그리고 살 종목이 부족할 때 시장이 정체돼 있거나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테마주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주식은 사고 싶은데 어떤 주식 사야 될지는 모르겠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사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그러면 무엇을 살까 하다가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좀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큰 상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변동성이 큰데 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호흡은 좀 더 길게 하고요. 종목은 실적 호전 종목들, 그러니까 이 미래의 꿈을 꾸는 종목들,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은 자율주행이 결코 나쁜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들이 부담이 좀 덜하죠. 부담이 덜한 종목으로 손이 좀 더 가게 돼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손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숫자로 잘 보여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호조 종목도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좀 더 긴 호흡이다라면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대형주들. 사실은 시가총액이 1위부터 한 20위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은 조금 피하시고요. 그 외의 종목 중에 그냥 사실 무언가를 좀 제조해내는, 만들어내는 기업들 중에서 흑자가 잘 나는 시총 상위 종목주들이 밸류에이션이 괜찮죠. 이런 종목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장주보다 좀 부담이 덜한 실적 위주의 종목들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FOMC 앞두고 국내외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금융당국과 한행 역시 긴급 시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야 할지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한 2.7% 정도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보합으로 바뀌었죠. 세 종목에 대한 상승 폭은 다르지만 세 종목의 공통점은 세 종목 다 양봉입니다.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이 모두 양봉을 내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수에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 낙폭은 굉장히 좀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따지면 지금 마이너스 0.76%입니다. 0.5% 이내 정도, 0.5%나 혹은 조금 더 안쪽으로 낙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지금 1.23%인데요. 마이너스 1% 혹은 그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 종료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시장의 낙폭은 조금 더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눈치를 보면서 시장의 반등이 크진 않지만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방향성을 좀 탐색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사실 올라가겠는데 방향을 상방으로 좀 약하게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FOMC 50bp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호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금리 50bp면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더 올리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FOMC 이후에 방향성을 좀 보는데 그 방향성은 상방, 약한 상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 하단,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 2,600이 박스권 하단이었는데 이제는 2,500이 박스권 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다시 얇아진, 그렇지만 박스권 하단은 조금 낮아진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긴급진단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